제일 미디안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5.1이 나왔습니다. 5.1이요. 그리고 2명 제외하고는 17명이 지금 2위를 찍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것도 환율 올려놨죠. 그 다음 것도요. 2024년에 또 올라갔고요. 보시면 2024년에도요. 이게 4% 위에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금리가요. 2025년 있죠. 2025년 가야지 미디안 두 개가 있는데 2.5, 3.0이니까 2.75 정도 보시면 되겠죠. 2% 상당 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슨 해석이냐? 2025년까지 2% 인플레이션 달성이 쉽지 않다는 거를 강력히 시사하는 점도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오늘의 이런 어떤 성명문 그리고 이거에 따른 시장 영향은 아주 명확해진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그 가스활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스 활명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맛이 나는데 뭔가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좀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답답해. 시장은 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아 연말인데 뭐 좋은 일 없네. 이렇게 사기 답답할 때 하나 이렇게 딱 드시면. 그나마 이제 막힌 이 마음은 못 뚫어주더라도 뭔가 이 내장 기관을 한번 뚫어주는 느낌적인 느낌. 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먹고 나면은 그 뒤에 어떤 신호가 와요. 트름 나옵니까? 많이 나오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별로 근데 선호하지 않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트름 못 하거든요. 진짜 거짓말. 괜찮아요. 하늘을 저 맹세하고 앞에서. 부모님 걸고 진짜 못하는 겁니까? 네, 트름을 진짜 태어나서 해본 적 없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고요. 네. 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네, 이제 네. 월가의 소식 전해 네. 듣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자, 어제 시장에서도 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또 하나씩 착착 확인해 볼까요?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무슨 뭐 이런저런 너무 많이 하셔갖고 집에 그쵸?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왜요? 듣다가 지쳐갖고요. 아, 지쳤다고요? 네. 제가 오늘도 새벽 딱 3시쯤 일어나서 다 봤어요. 다 보신 겁니까 그럼? 다 봤죠. 오. 근데 다 보더라도 제가 뭐 알아듣습니까? 네. 중요한 거 제가 그 알아듣는 것만 알아듣죠. 근데 오늘 전 나름은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고 보였어요. 주가는 오늘 볼 필요가 없다. 특징 지고 볼 필요도 없고요. 주가는 그냥 오늘 0.7% 화면 보여주시면 0.7% 내렸고요. 나스닥이요. S&P 500 0.4% 다운 내렸는데요. 오늘의 모든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 2% 있죠. 예. 달성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요. 결국은 이 한 문장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그 이분의 답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초등학생 아니라 유치원생도 영어 ABC만 시작하는 애가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2포인트 제로입니다. 2.0이란 말을 약간 제가 과장을 하면 20번은 얘기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2.0, 2.0, 2.0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2.0이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든 것은 2.0인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점도표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같이 좀 보겠는데요. 조금 이제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세 문장으로 제가 이건 다 혼자 제가 정리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알아듣는 수준만 얘기했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석 기사 많이 나올 테니까 좀 더 자세하면 보시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뇌피셜이죠 지금요. 두홍님이 뇌피셜 맞습니다. 뇌피셜로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완화 확인까지 좀 더 지속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난 11월 달 수치가 나왔는데 조금 내려갔잖아요. 2달 연속으로요. 그거에 관해서 자기는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증거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강력히 시사를 했고 지난번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거 완전히 맥센스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합리적이다. 그거 말이 되는 거다 얘기했고요. 다만 리세션 질문한 서너 명이 비슷한 문장만 틀렸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리세션 내년에 온다 뭐 퍼센트 얘기하지만 이분은 지금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얼마나 빨리 끝날지도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얘기했고요. 이때 질문에서 또 2.0을 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 얘기했고요. 이 하나로 여러분 설명을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도표입니다. 그 유명한 점도표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빨간색 있죠? 네. 빨간색이요. 그리고 요거는 2023년 내년이죠. 2024년 보는 방법입니다. 2025년, 2026년이고요. 요
하얀색 있죠. 하얀색이 9월 달의 점도표입니다. 참고적으로 점도표는 3달에 한 번씩 찍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일요일에 시험이 있잖아요. 이런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점도표는 1년에 9번 한다. 뭐 이런 식이 하면 5다 X다 그럼 X다 하셔야 돼요. 3개월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점도표가 그 당시에 기준을 보면 4.6이 점도표를 내년 제일 미디안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5.1이 나왔습니다. 5.1이요. 그리고 2명 제외하고는 17명이 지금 2위를 찍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것도 환율 올려놨죠. 그 다음 것도요. 2024년에 또 올라갔고요. 보시면 2024년에도요. 이게 4% 위에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금리가요. 2025년 있죠. 네. 2025년 가야지 미디안 2개가 있는데 2.5, 3.0이니까 2.75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때도 2% 상당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슨 해석이냐? 2025년까지 2% 인플레이션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점도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오늘의 이런 어떤 성명문 그리고 이거에 따른 시장 영향은 아주 명확해진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럼 뭐다? 2008년 9년에 리만 사태 이후에 초저금리가 이어져 왔고요. 진짜 초저금리는 우리 팬데믹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잠깐 2017년, 18년 잠깐 올렸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하면서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네.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성장주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 적자건 뭐건 꿈과 희망만 있으면 난리 났던 그런 것들이 그런 시대가 왔었는데 오늘의 점도표는 최소한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 그림을 보면 점도표는 지금 물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이것대로 가는 건 아니겠으나 이거는 앞으로 최소한 2025년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금리보다 높을 거다. 과거의 금리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성장주보다는 성장주의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누차 저희가 강조드리지만 성장주 일변대 포트폴리오 갖고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길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5년 10년 보겠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떤 하루하루 아니면 일간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를 포트폴리오 정무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주가 아닌 것도 갖고 와라는 거를 강력히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오늘 저는 1시간 동안 사실 멘트는 1시간이 안 됐지만 명확해졌습니다. 더. 오늘 그 발표문과 문답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시장에서는. 그게 임플리케이션이다. 그게 인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럼 하락이 네. 이 정도 소화하는 과정 간단히 보면 되지 뭐. 예. 크게 의미 둘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림 2개를 더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는 떨어졌어요 결국요. 네.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랐다 하다가 했지만 변동성이 아주 또 크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금리가 오늘 결국 하락 마감에서 어제 대비요. 물론 앞서 페드의 정책 금리는 상당히 높게 났지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어찌됐건 실질 금리는 오늘 올라갔다가 어제 대비 좀 내려갔고요. 3.4 몇으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 달러도 훅 올라갔다가 약간 또 내려가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경고성이건 그들의 얘기는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물론 이건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도 이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대 정책 금리입니다. 이게 요 빨간 선이 오늘이거든요. 이게 어저께 있던 선이 제일 아래인데요. 어저께보다 조금씩 올라갔어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점도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5 이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책 금리의 어떤 점도표상은 경고를 메시지를 줬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시장에 오늘 만약 이거대로 반영됐으면 주가 많이 떨어졌어야죠. 급락했죠.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암울하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각자 해석하는 방법만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희망적인 그림 뭘까요? 희망적인 그림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저께 보여드렸나? 그 공포 지수라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빅스요. 말로 이야기해 주셨죠. 빅스가 결국은 데스크로스가 났습니다 지금요. 깁스가 중기 입병선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확실히 보시면 빅스가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한 6% 정도 떨어진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빅스 한번 쳐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다우지수가요.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불마켓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우지수가요. 50일, 200일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오늘요. 이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데스크로스 난 거가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 이게 깨졌을 때거든요. 반면에 지금 올라갔죠. 여기입니다 여기요.
오늘 종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종가로요. 2020년 8월이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다우 지수는 나스닥보다 다 대표 지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소위 아이트라는 거가 세 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개. 크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애플 있죠, 세일즈포스가 있고 자잘한 거 있지만 딱 그 세 개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물론 가격으로 하는 것도 약간 의미는 다를 수 있으나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적 주식이 많습니다. 그게 다우가. 상대적으로 성장보다 가치가 좀 많은 겁니다. 거기가. 다우 지수의 구성 자체가 성향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일변도보다는 다른 거 늘 말씀드려요. V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 이런 거 좀 하라는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해 주셨네요. 빅스 지수 오늘 빅스 어떻습니까? 6.25% 하락했다고 6%가 하락한 겁니까? 20도 깨지겠네 잘하면. 네, 다시 뭐 21 정도 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런 정도를 보시면서 시장을 크게 너무 하나하나 오늘 하루하루 특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투자 공간 8,000세미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8차 세미나 네네. 아까 광고 나갔는데 네. 올해 마지막 세미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꼭 보시면 좋은데 특히 제가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를 결산했는데 네. 8.69%의 아, 예, 연간으로요? 올라온 수익을 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권동훈 부장은 롱숏인데 네네. 이게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데 강의 보시면서 엄청 말씀 근데 알고 보면 쉽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네. 네이버에다가 투자 공간 8자 세미나 검색하시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24일 날 네네. 2부에 네. 이걸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 선물 같은 그런 특강 저희가 많이 준비했죠. 1+1 갑자기 선물 말씀하셔서 선물을 뭐 준비해야 되나? 갑자기 선물 준비하셨잖아요. 그 강의를 그렇습니다. 미리 또 다 녹화하셔가 서준 녹화하신 그 강의 1+1으로 저희가 또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투자 공간 8차 세미나. 네,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어, 볼까요? 예. 특징지 몇 가지 보고요. 제가 오늘 나름 또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요? 선물로?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미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진짜? 모더나가 오늘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머크랑 같이 해서 제가 의사나 제가 그런 의학적인 지식 부족하지만 피부암 관련 백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양 분들이 워낙 피부암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틀째 반등했고요. 테슬라는 2.9%가 또 떨어져서 안타깝죠. 골드만삭스의 목표주가 하향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경고했고 이거 지금 주가 현재 가격으로 보면 $10짜리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2020년에는 공식적으로 반성문을 썼던 분이죠. 지금 최고의 불하게 보는 분인데요. 이분도 2024년 토픽은 여전히 오늘도 확인했어요. 다만 2025년에요. 테슬라 포함한 전기차 전체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위 페네트레이션 시장 전체에서 전기차의 비율을 약간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와 번스타인이 2023년에 모두 탑픽으로 아마존을 오늘 제시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월가의 시간인데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소스는 이제 팩트셋과 마켓워치인데 제가 어저께 저희 부사장님이랑 저랑 밤늦게까지 또 세미나를 하나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집에 갔더니 좀 너무 피곤하면 잠을 못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엑셀로 작업을 했어요. 엑셀로 다 뽑아왔고요. 보시면 그 S&P 500 최선호 20종목,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선호 종목, 애널리스트의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계리율, 상승 여력 이런 것들까지 해서 나와 있는 엑셀표가 되겠고요. S&P 최선호 20종목 그리고 S&P 400 중용주의 또 20종목, 소형주 S&P 600의 최선호 20종목의 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비중이 75% 이상이고 목표 주가가 괴리율이 최소한 27% 이상으로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직접 작업하실 수 있겠고요. 팩트셋 기준인데 딱 이런 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엑셀로 다 해놨기 때문에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거기서 20종목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캡처하셔도 되겠고요. 진짜 작업이 필요하신 분은 구글로 여러분들을 구글 파이낸스나 이용하시면 후속 작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면 나중에 댓글 보는데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이버 블로그에 보더라도 이거 하는 방법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볼만 알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갖고 오고 부사장님 좋아하시는 뭐 매출의 2층을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는
30종목 전부의 목표 주가랑 현재의 괴리율, 매수 기업 비중 역시 팩트셋 기준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PDF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작업을 못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다 일일이 작업하시겠죠. 이겁니다. 야미자리 오늘도 또 올려놨어요. 2024년 월가 애널리스트 톱픽 종목 모음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대형주 중형 수용주를 말씀드렸던 대로 다 이걸 다 그대로 해놨고요. 해놨고 이걸 똑같은 거를 제가 오늘 지금 미국 주식 시대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도 제가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역시 이거는 여기는 바로 여기서 직접 찍으시면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구글 드라이브는 안 되고요. 뭐예요? 원 드라이브라고. 원드라이브.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쨌든 클릭하면 바로 다운되는 맞아요. 거죠? 네,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주 진짜 쉽게 합니다. 가격하고 주가의 아주 미니멀한 그래프도 바로 그 칼럼에 붙일 수 있어요. 셀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가 2024년 탑픽을 제시했는데요. 다양한 주식을 했는데 이거는 부사장 좋으시라고 해놨습니다. 엔비디아가 있네요. 비자가 있고 비자는 저는 좋아하는 거고요. 비자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워낙 쉬워갖고 제가 표를 안 했는데 이건 쉽게 여러분 하실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까지만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하고 당분간은 제가 그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캐나다에서 방송.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주고 가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잠깐 이제 공백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우리 이항영 위원님을 화상으로 만나 화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네네. 잘 이동하시고요. 네. 캐나다에서도 좋은 소식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 매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